헬로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은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커피가 뇌, 혈관, 간, 당뇨,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믹스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건강한 커피가 되는지, 그리고 커피와 찰떡궁합의 숨은 파트너, 이것이 어떻게 장과 혈압과 혈당을 돕는지,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또 커피에 이것 한 스푼 같은 요즘 화제의 조합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등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주변 분과 공유하셔서 커피 마시는 여유와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없으면 눈이 안 떠지는 분, 또 어떤 분은 커피는 위에 안 좋다며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커피 한 잔이 어떤 사람에겐 뇌와 심장을 지키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속을 뒤집고 혈압을 올리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72세의 김영호 씨는 이게 나를 깨워주는 유일한 힘이다라며 버릇처럼 아침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다 두근거림과 어지럼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반대로 68세 윤춘자 씨는 평생 커피를 멀리했지만 최근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하다가 의사 권유로 블랙커피를 하루 2잔 마시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집중력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커피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매일 마시는 커피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커피를 어떻게 먹어야 하죠? 믹스커피가 몸에 정말 안 좋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실천 가능한 하루 건강 루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공복 커피는 피하세요.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소금물 마시기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데 소금물을 마시라니 의아해 하실 텐데요. 소금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오른쪽 위에 영상을 꼭 보세요. 고정 댓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밤새 노폐물과 함께 빠져나간 세포의 미네랄과 전해질을 소금으로 보충해야 몸의 세포가 비로소 깨어납니다. 이것이 건강한 하루를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소금물로 아침 세포를 깨웠다면 30분 후에 아침 식사와 함께 종이 필터로 내린 블랙커피나 기호에 따라 믹스커피 한 잔을 권합니다. 커피와 함께 건자두나 키위 한 개를 곁들이면 장운동에 도움을 줍니다. 먼저 커피는 잘 아시다시피 아침을 깨워주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카페인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요. 하지만 커피는 칼슘 배설을 촉진해 뼈 건강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푸른, 즉 건자두는 장 건강과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르비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고 붕소와 칼륨, 비타민 K가 많아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폐경 이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푸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골밀도가 유지되고 골절 위험이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커피와 푸른이 서로의 빈틈을 메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커피가 활력을 주지만 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 푸른은 오히려 뼈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또 커피가 위를 자극할 수 있는데 푸른은 섬유질 덕분에 속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따라서 아침에 커피 드시는 분들은 푸른 한두 개를 함께 드셔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커피의 각성 효과와 푸른의 배변,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균형을 이루면서 하루를 더 건강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푸른을 구하기 여의치 않다면 키위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후 내일 아침 식탁에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에 만약 커피가 꼭 필요하다면 될 수 있으면 카페인이 적은 디카페인 커피를 드세요.
저녁 식사에는 특별히 과일을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까지 과자, 빵, 단 음료를 드시는 습관만큼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루이보스차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제일 많이 마시는 음료가 바로 믹스커피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루에 믹스커피 한두 잔은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믹스커피를 몸에 나쁘다, 살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 하며 즐겨 드시죠.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먼저 믹스커피의 좋은 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 안에는 커피, 설탕, 그리고 프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프림은 흔히 포화지방산이라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림에 들어 있는 건 야자유에서 얻은 중세지방산인데요.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 빨리 흡수되고 일반 포화지방처럼 콜레스테롤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우유 대신 프림을 넣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설탕 이야기를 해보죠.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설탕은 약 5g 정도입니다. 한 스푼 남짓한 양인데 하루에 한두 잔 정도라면 당 섭취량이 과도하지 않습니다. 칼로리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한 잔에 50에서 60kcal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유 한 컵이 200kcal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낮은 편이지요. 그러니까 믹스커피 한 잔 마셔서 살찐다는 건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믹스커피의 문제는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마실 때 생깁니다. 하루 5잔, 10잔 마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탕과 프림이 쌓여서 혈당과 체중 관리에 부담을 주고 카페인 과다로 인해 두근거림이나 불면증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믹스커피는 무조건 나쁘지도 그렇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식사 후에 즐기는 정도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커피의 카페인이 졸음을 쫓고 약간의 당분이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유불급, 적당히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믹스커피를 단순히 기호식품이 아니라 몸에 도움되는 음료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바로 믹스커피에 누룽지를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맛은 좀 떨어지겠지만 새카맣게 탈수록 몸에는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룽지는 그냥 탄 밥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누룽지에는 의외로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덱스트린 성분입니다. 덱스트린은 탄수화물이 가열되면서 생기는 물질인데 소화를 돕는 효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밥을 지은 뒤 남은 누룽지를 물에 부어 먹는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식사 후 누룽지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덜어주지요. 믹스커피와 함께라면 식후 속을 편안하게 정리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바 성분입니다. 누룽지가 구수한 향과 함께 주는 편안함의 배경에는 가바라는 신경안정 물질이 있습니다. 가바는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각성을 주는 반면 누룽지는 안정감을 주니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신경과 소화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산화 효과입니다. 밥이 열에 의해 눌러붙으며 생성되는 일부 성분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독성물질을 흡착하는 데 사용한 숯은 여러 문헌에도 나오는데 실제로 탕약을 달일 때 숯을 함께 넣어서 불순물과 독을 흡착하거나 배탈, 식중독 증상에 숯을 가루로 내어 물에 타 마시거나 장독에 숯을 넣어 장의 잡내와 독성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누룽지 역시 이런 기능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는 셈입니다. 새삼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검게 태운 누룽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효과는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누룽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숟갈 정도의 누룽지를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거기에 믹스커피를 타서 드시면 됩니다. 설탕은 기호에 맞게 믹스커피 끝부분으로 조절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룽지의 양입니다. 누룽지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 맛이 사라지고 칼로리도 올라갑니다. 한 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단맛이 줄어 부담이 적어집니다. 둘째, 구수한 향이 더해지고 입이 깔끔해집니다. 셋째,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앞서 말씀드린 항산화 효과 같은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소화가 더딜 때 혹은 단맛이 당길 때 누룽지 믹스커피를 마셔보세요. 커피의 카페인이 졸음을 쫓고 누룽지의 덱스트린이 소화를 돕고 가바가 긴장을 풀어주니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누룽지 커피가 친숙하지 않다면 누룽지를 따로 드셔도 됩니다. 커피를 마신 후 바로 누룽지를 드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은 믹스커피를 하루에 몇 잔 드시나요? 지금까지는 습관처럼 마셨다면 앞으로는 한 번쯤 커피잔 수를 세어 보시고 조절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드실 때 종이컵은 되도록 피하세요. 종이컵 안쪽에는 반들반들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액체가 새지 않도록 하는 얇은 플라스틱 막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지는데 뜨거운 물질이 닿으면 미세 플라스틱과 각종 화학 물질이 녹아 나옵니다.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을 10분 정도만 담아둬도 컵 하나당 2만 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물속으로 녹아 나온다고 하니 편안함 대신 건강을 선택하세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중요한 내용이니 고정 댓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커피 자체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네요. 혹시 커피가 단순히 눈을 깨우는 음료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여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분들의 장 속에서는 특별한 유익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균은 푸티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 장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커피 속 폴리페놀은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높이고 나쁜 세균의 비율을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커피를 꾸준히 마신 분들은 간암과 간섬유화의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커피 속 항산화 성분과 카페인이 간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2형 당뇨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 속 폴리페놀과 여러 활성 물질이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커피는 적당히 마신다면 소화와 면역을 지키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내일 아침 커피 한 잔, 이제는 마음 놓고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요? 적당히 즐기는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간과 혈당을 지켜주는 생활 속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룽지 이외에 커피와 잘 맞는 조합의 음식을 몇 개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와 다크초콜릿. 72세 박민수 씨는 아침에 신문을 읽으며 커피와 다크초콜릿 한 조각을 곁들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다크초콜릿의 플라바놀 성분이 만나면 뇌혈류 개선, 집중력 향상 효과가 커집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밀크초콜릿은 피하시고 카카오 함량 70% 이상 제품이 좋습니다. 커피와 아몬드.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커피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돕습니다. 실제로 68세 윤춘자 씨는 오후 간식으로 커피 한 잔과 아몬드 열알을 먹었더니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이 안정됐다고 합니다. 커피만 마실 때보다 훨씬 균형 있는 간식이 되는 거죠. 커피와 키위와 바나나. 키위의 비타민 C와 바나나의 칼륨이 만나면 혈압 안정과 소화 촉진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또한 키위의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니
공복에 과하게 섭취하지 않고 아침 식사 후 디저트처럼 함께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와 커피만 먹으면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키위를 같이 먹으면 균형이 잡힙니다. 커피와 사과.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과 키위의 소화 효소가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 잦은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으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 철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시금치, 간, 붉은 살코기, 조개류 같은 음식은 빈혈 예방에 좋은데요. 그런데 커피 속 폴리페놀과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빈혈이 잘 생기기 때문에 철분제나 철분 많은 음식을 드신 직후에는 커피를 피하시고 최소 한두 시간 뒤에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칼슘 보충 식품입니다. 우유, 치즈, 멸치, 칼슘 영양제 같은 것들인데요. 커피 속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큰 분들은 칼슘 섭취 직후 커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 늦게나 저녁 이후로 시간을 조정하세요. 67세 최영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모임 등 하루 5잔 이상의 커피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단순한 발목 삐끗임에도 골절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심한 골다공증이었죠. 카페인은 칼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진 분들에게는 다량 섭취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정량의 커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고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위에 자극이 되는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 튀김,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난 뒤 커피를 곁들이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이런 조합은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술과 커피의 조합입니다. 술자리 이후 술을 깨기 위해 커피의 각성 효과를 이용하려는 분이 계신데요. 이것은 결국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에너지 드링크 같은 고카페인 음료를 커피와 같이 섭취하면 카페인 중복으로 불면, 두근거림,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째, 커피와 바나나는 간편한 아침 식사 조합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의 조합은 일시적인 에너지 상승을 가져오지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이전보다 더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신 아침에는 소금물 한 잔 복용 30분 후에 스크램블 에그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후 커피와 탄수화물을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바나나를 커피와 함께 드시고 싶다면 키위도 같이 드세요.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누적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커피 한 잔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넣으면 혈관이 싹 청소된다. 키위랑 우유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완전히 망가진다. 이런 말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사실과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커피입니다. 실제로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 두세 잔 정도의 블랙커피를 마신 분들이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메타 분석에서는 커피가 간암 위험을 낮추고 제2형 당뇨병 발생을 줄이는 것과 연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곧 커피가 혈관을 청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폐물을 싹 태운다는 표현은 과학이 아니라 광고 문구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커피 속 카페인과 일부 같은 성분이 항산화염증 억제 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다음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자체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에 올리브 오일을 넣는 조합은 최근 트렌드일 뿐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샐러드나 채소, 빵에 곁들여 먹는 방식이 가장 검증된 방법이라고 안내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주의해야 할 음식, 그리고 유행하는 커피 복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누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단 하나라도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소금물을 마시거나 장을 위해 건자두나 키위 하나를 곁들이거나 커피를 하루 석 잔 이하로 줄이되 누룽지와 같이 드시는 것부터 해보세요. 헬로 시니어 가족 여러분,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헬로 시니어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과장 없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길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